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식물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등은 어떤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식물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반 형광등이나 백열등이랑은 다르게 식물이 좋아하는 파장을 내는 등이에요. 식물이 좋아하는 파장은 무엇이냐 하면 엽록소 중에서는 엽록소 A라는 게 있고 엽록소 B라는 게 있는데, 빨간 파장, 파란색 파장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식물등은 식물의 생장을 돕는 등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파장 그리고 파란색 파장을 가지고 있는 등인데, 기존에는 이 빨간색 파장과 파란색 파장이 합쳐진 보라색 등이 식물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는데요. 이 보라색 등이 밤에 보면 좀 눈이 아파요. 식물에게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좀 낯선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햇빛처럼 전 파장에 걸쳐서 빛을 내는 백색 등이 요즘 식물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백색 등의 식물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식물에게 적정 거리에서 비춰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물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거리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식물마다 필요로 하는 빛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식물등마다 권장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한낮에 식물등을 켜놓으면 뭐하러 식물등을 샀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낮에는 햇빛을 쪼개 하고 밤에 식물등을 켜서 또 식물들한테 광합성을 시키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니까 얻는 양분이 많아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새 줄기도 많이 내고 새 잎도 많이 내고. 하지만 멀리 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성장을 멈추고 휴면기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요. 이거는 온대 식물뿐만 아니라 아열대 지역 식물 그리고 열대 지역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은 왜 쑥쑥쑥 자라다가 갑자기 휴면기에 들어가느냐? 이 시기에 식물은 생식성장이라는 것을 해요. 생식성장은 뭐냐면 이세,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식물은 씨앗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 즉 꽃눈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구근으로 번식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구근을 분화하는, 그러니까 자구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뭐 새잎도 안 나고 줄기도 안 나고 이래서 성장이 멈추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이 식물의 번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식물들이 이 작업을 대부분 겨울에 가져요. 왜냐하면 양적 생장 같은 경우에는 새 잎을 내고 새 줄기를 내면서 쑥쑥쑥 자라는 거잖아요. 이러려면 식물 입장에서는 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양분을 가장 많이 조달할 수 있는 계절은 온도가 높고 햇빛이 많은 계절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미생물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흙에서 양분 분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다는 건 햇빛이 많이 쬐고 있다는 거잖아요. 햇빛을 많이 쬐면 잎으로는 강합성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식물은 잎을 통해서 강합성을 해서 탄수화물, CHO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만들잖아요. 이 탄수화물은 식물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결국엔 온도가 높고 해가 많이 뜬, 즉 여름이라는 계절은 식물 생장에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식물은 여름에 성장을 하고, 그리고 비수기,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고 햇빛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적어지는 겨울에는
휴먼기에 들어가는 전략을 취합니다. 근데 식물들이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겨울이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줄어든 걸로 겨울이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물등을 밤에도 켜버리면 식물 입장에서는 언제 겨울이 왔는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자기한테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짧아져야 아, 겨울이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밤낮으로 계속 빛이 내리쬐고 있으면 겨울이 왔나? 겨울이 안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생식성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몇 달 전에 저한테 수국을 키우고 있는데 겨울에 저온 처리를 했는데 꽃이 안 폈다고 왜 꽃이 안 폈는지 이유를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키웠는지 제가 상세하게 물어봤는데 모든 조건들이 꽃을 피우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는데 딱 한 가지 그분이 겨울에 식물등을 오래오래 켜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단일철이라고 해서 해가 줄어든 것을 인식하게 해야 이 녀석이 겨울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꽃눈을 만드는데 식물등을 계속 켜놓아서 이 수국이 겨울이 왔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꽃눈을 못 만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온대기후 식물은 물론이거니와 아열대기후 그리고 열대기후 식물들은 휴면기 동안 그러니까 겨울 동안 자기네들이 생식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물등을 계속 켜놓으면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이 식물이 수행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식물 입장에서는 생체 리듬이 깨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작용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식물등을 24시간 켜놓는 경우도 있어요. 작물 재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얘네들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수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생체 리듬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이 녀석들의 양적 성장을 부추겨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작용이 적어요. 어차피 먹으면 얘네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란다에서 텃밭을 한다거나 금방 없어질 1년초 식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물등을 밤낮으로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작용이 적지만 단연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꽃이나 혹은 구근이나 열매를 맺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물등을 해가 뜨고 지는 시간과 관계없이 확장돼서 사용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등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권장 시간을 엄수해줬으면 좋겠어요. 각 절기별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동안 주 강원인 햇빛의 보조 강원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동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온대기후에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길잖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 추식구근 같은 경우에 이 추식구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겨울에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아주 짧고 대신에 봄, 여름이 되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튤립이나 수서나 히아신스 구근 비대하는 시간이 꽃이 지고 난 후부터인데 이때 정직하게 우리나라에서 해가 뜨고 지는 기간 동안만 식물등을 비춰주시지 마시고 네덜란드 기준에 맞춰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서 식물등을 켜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의 원산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서 식물등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식물등은 기왕이면 제가 권유하기로는 어린 모종이나 아파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이런 식물에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 고사리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 동안에 저희 남편이 물을 안 줘가지고 말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고사리예요. 다행히 물을 주니까 기력을 회복을 했는데 상한 잎이 많아서 잘려낸 잎이 많았어요. 당연히 잎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강압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얼른 새순을 나게 해서 몸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잎이 갑자기 많이 없어진 식물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키우다가 뿌리응애, 총채벌레, 깍지벌레, 진딧물 이런 식으로 병충해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식물들이 시름시름 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픈 친구들은 햇빛에 준하는 식물 등을 이렇게 쐬게 하면 해충이 빛 자체를 싫어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쬐어주면 식물 입장에서도 이제 강압성을 통해서 자신들이 많은 양분을 비축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맞물려서 병해충을 입은 식물들이 빠르게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보육시설 혹은 요양원이라는 개념으로 식물 등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식물 등이 되게 핫한 걸 알면서도 이 콘텐츠를 올리는 걸 굉장히 망설였던 이유기도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식물 등을 일반 식물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좀 말리고 싶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물 등을 건강한 일반 식물에 사용을 할 때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실내 가드닝이 되게 환경이 열악합니다. 빛도 부족하고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화분에 담겨있는 양분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살던 것보다 사실 열악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영양제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또 식물 등이라도 켜줘서 또 얘네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며칠 해주다 말면 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에 맞춰서 잘 성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빛도 줄어들고 영양제도 줄어들고 이렇게 갑자기 자기 사는 데가 처량해지면 열악해지면 얘네들도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가드닝이 지속 가능한 가드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쁠 때만 잠깐 빠져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시들해져가지고 식물 방치하고 이러면 식물이 너무 가엽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은 그걸 키우는 사람들한테도 결국 안 좋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 좋자고 하는 취미생활이지만 이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게 생명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추억, 해프닝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기쁨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가드닝이라는 것도 잠깐 불타올랐다가 시들어지는 작심삼일의 경험이 되기보다는 오랜 기간 공들여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더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저는 지속 가능한 가드닝,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가드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식물등 물어보시는 분들 이게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괜히 가드너들이 식물등 지옥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효과 있어요.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맛에 들이면 자꾸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돼요. 욕심에 좀 더 잘 컸으면 좀 더 색깔이 예뻤으면 하는 마음에 권장 사용량을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효과가 없으면 치명적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식물등 효과 있고요. 요즘은 식물등도 진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결과적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지 않으려면 어렵겠지만 권장 사용량 잘 지켜주시고요. 욕심 내지 않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욕심내지 않고 잘 사용하시다 보면 동양이다 혹은 앞에 건물이 가려서 빛이 잘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 식물 키우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식물 키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꿀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